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감정 치유. 기분 좋게 살아라. 안녕하세요. 이nem북입니다. 오늘의 책은 에스더 힉스, 제리 힉스 부부의 책 기분 좋게 살아라입니다. 프롤로그. 소망을 현실로 만든다. 자, 당신은 이 멋진 별에서 훌륭한 육체를 매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구에 온 첫날은 아니겠지만 이곳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산 지 어느 정도 되었을 테니 지금 새삼스레 환영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신이 이 생애와 자신의 존재와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보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당신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서 당신이 지금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은 맥락에서 당신과 당신 삶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어 당신이 삶이라는 영원한 길에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참 자아의 눈으로 넓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게 되면 이 삶을 이해하고 음미하는 힘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지상의 삶을 이렇게 넓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두려움은 옅어지고 삶의 열망은 폭발적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당신과 당신 삶을 아주 넓은 맥락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이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 관점에서 당신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신이 우리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설명해 줄 필요도 없겠지요. 이 책에서 우리는 우리 관점과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가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당신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여기에 나오는 글을 읽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이면 우리 관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너무나 강력하여 당신을 바꿔놓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에 담긴 논리와 당신 인생의 이야기가 더해져서 믿음이나 희망이 지식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에 오기 전에 의도한 대로 유쾌한 삶을 영위하려면 확장되는 내면의 자아와 조화로워져야 합니다. 이 중요한 전제는 이 책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당신이 즐겁게 살아가는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 그것을 얻으려는 욕구가 더 강해진다는 데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신이 정말로 뭔가를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그것을 얻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 역시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나가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행동 계획이 아니라 정신적 과정입니다. 행동으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조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살면서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다른 일자리를 구하거나 행동을 바꿔서 돈을 더 많이 벌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면서 몸무게를 20kg 줄이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엄격한 식이요법에 따르거나 집중적인 운동 계획에 따라 몸무게를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과 드자비하면서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직장을 관두고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더 쉽게 인정받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살면서 깨우친 욕구나 소망과 조화를 이룬다는 말은 행동과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생각의 파장을 조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욕구가 생긴 원인, 즉 현재 상태를 뒤돌아볼 것이 아니라 그 욕구에 의식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영감을 얻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의 파장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파장을 조율하고 나면 거기서 영감을 얻어 행동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조율하지 않은 채로 행동하면 늘 힘들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파장을 조율하고 나면 노력할 때마다 멋진 결과가 나오거나 제때 보상받을 것입니다. 조율하지 않은 채로 노력하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 좌절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나와는 맞지 않아. 사람이 현재 자신의 삶을 판단할 때 돈이든 시간이든 명쾌함이든 체력이든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새로운 욕구가 생겨납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병에 걸리면 건강을 바라는 마음이 분명하게 증폭될 것입니다. 당신도 내면의 존재처럼 확실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렇게 생겨난 새로운 생각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살아가려는 열망과 지적 명쾌함과 신체적 활력을 느끼고 형용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당신이 내면의 존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 아주 유쾌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확장된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러한 마찰 때문에 불쾌해질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든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현재 당신과 확장된 당신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징표입니다. 감정을 보면 현재 자신의 의식적인 생각과 거기서 퍼져나가는 파장이 새롭게 변한 내면의 파장과 일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신호가 일치하거나 거의 일치하면 유쾌해집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불쾌해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과 그 의미를 인식해야만 의식적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이곳에 오기 전, 그러니까 애초에 의도한 대로 기쁘게 살아가려면 살면서 자극을 받아 생각이나 소망이 변할 때 그 소망과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룰 내용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망과 조화가 깨진 상태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사례입니다. 여기서 논의할 것으로는 신체 조건, 인간관계, 인생의 목적, 재정 상태 등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아지기를 바라는 과정에서 형성된 대중의식의 파장에서 수집한 것입니다. 어떤 사례는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것과 꼭 들어맞을 것입니다. 어떤 사례는 개인적으로 연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읽어나가다 보면 유용할 것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의식적 창조의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사례들을 읽어나가면서 당신은 몇 차례 사례에 나온 소망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문제 삼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는 이런 사례들이 하찮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직장 동료와 관계 개선하는 부분을 읽는다면 그렇게 사소한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는데 짜증이 치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과 개인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례를 만나더라도 그대로 읽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사례를 읽는 과정에서 파장의 조화를 더 근본적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소망과 욕구를 지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 속에서 이미 성취한 바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책에 소개한 사례들을 도구로 제시하여 당신이 자신의 소망과 조화로워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프롤로그를 읽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 기분 좋게 살아라 2부에서는 사례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기분으로 아름다운 현실을 창조해 가시기를 바라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